오빠, 민지 씨는 누구야? 준혁이가 순간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어, 회사 후배인데. 왜? 오빠 폰 봤어. 준혁이 표정이 굳었어요. 내 폰을 왜 봐?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지은이에요. 이 사연을 보내는 지금 저는 32살이고 이혼한 지 6개월이 됐습니다. 4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때 저는 28살이었고 3년을 사귄 남자친구 준혁이가 있었어요. 준혁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고 다정하고 저를 정말 아꼈죠. 대기업에 다니면서도 저랑 시간 보내는 걸 최우선으로 생각해줬고 부모님께도 늘 예의 바르게 대했어요. 우리는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났어요. 처음 본 순간부터 뭔가 통하는 게 있었죠. 준혁이는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이었고 저는 좀 더 활발하고 즉흥적인 편이었는데 그게 오히려 잘 맞았어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느낌? 교제 2년 차쯤 됐을 때 준혁이가 처음으로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지은아, 우리 언젠가 결혼하면 좋겠다. 그때만 해도 저는 그러면 좋지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아직 젊고 커리어도 쌓아야 하고 뭐 그런 생각들이었죠. 그런데 교제 3년 차가 되던 해 제가 27살 때였어요. 엄마가 갑자기 저를 불러서 이상한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지은아, 엄마가 너 사주 한번 봤는데. 저는 사주 같은 거 별로 안 믿는 편이었어요. 뭐랄까, 21세기에 무슨 사주냐, 그런 생각이었죠. 근데 엄마 표정이 심상치 않으셨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사주가. 결혼 운이 좀 안 좋대. 특히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결혼하면 이혼수가 있다는구나. 저는 헛웃음이 나왔어요. 엄마, 그게 무슨 미신 같은 소리예요. 21세기인데. 근데 엄마는 진지하셨어요. 엄마도 안 믿고 싶은데 그 역술인이 유명한 분이야. 엄마 친구들이 다 거기 가는데 정말 잘 맞춘대. 너 결혼 늦게 하라는데. 최소한 32살 이후에 해야 한대. 그럼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준혁이는 벌써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4년만 더 기다려봐. 그게 안 되면 동거는 해도 법적인 혼인신고는 미루라고 하시더라. 저는 그냥 흘려들었어요. 엄마의 걱정을 이해는 했지만 사주 때문에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네네 알겠어요 하고 넘어갔죠. 근데 묘하게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밤에 잠들기 전에 문득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이혼하게 되면 어떡하지? 그리고 몇 달 후 정확히 제가 28살 되던 해봄이었어요. 준혁이가 저를 한강공원으로 데려갔어요. 우리가 처음 고백했던 장소였죠. 지은아, 나 할 말 있어. 준혁이 표정이 심각해서 무슨 안 좋은 소리를 하나 했는데 무릎을 꿇더니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반지였어요. 나랑 결혼해 줄래? 내년 봄에 결혼하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행복했어요. 정말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근데 동시에 엄마가 했던 말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이혼수가 있다. 32살 이후에 해야 한다. 4년만 기다려라. 저는 네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행복한데 불안했어요. 이상했죠. 다음 날 저는 엄마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준혁이가 프러포즈했어요. 엄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래. 축하한다, 지은아. 근데 엄마가 했던 말 기억하지? 네.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려요. 엄마가 다른 데도 한 번 더 봐볼게. 혹시 모르잖아. 그 역술인 말이 틀릴 수도 있고. 며칠 후 엄마는 더 비싼 곳에 가서 제 사주를 또 봐오셨어요. 그런데 결과는 똑같았어요. 아니, 더 구체적이었어요. 지은아, 이 역술인도 똑같은 말을 하시더라.
29살에서 32살 사이에 결혼하면 큰 위기가 온대. 특히 결혼 4년 차에 큰 문제가 생긴다고. 이혼까지 갈 수 있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더라도 혼인신고는 미루고 동거만 하래. 그러다가 4년 후에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식을 올리래. 그럼 피할 수 있다고. 저는 미칠 것 같았어요. 두 군데서 똑같은 말을 들으니까 더 불안해졌어요. 근데 준혁이한테 이걸 어떻게 말해요? 사주에서 이혼할 수 있대. 그러니까 4년 동안 동거만 하고 혼인신고는 나중에 하자고요? 고민 끝에 저는 준혁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기 오빠, 내가 할 말이 있어. 왜? 무슨 일 있어? 엄마가 내 사주를 봤는데 결혼을 좀 늦게 하는 게 좋대. 준혁이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는지 웃었어요. 사주? 그게 뭐 중요해? 근데 두 군데서 똑같은 말을 했어. 29살에서 32살 사이에 결혼하면 이혼수가 있대. 4년 후에 결혼하면 괜찮다고. 준혁이 표정이 굳었어요. 지은아, 진심이야? 응. 나도 안 믿고 싶은데 엄마가 비싼 돈 주고 유명한데 두 군데나 가봤대. 그리고 둘 다 똑같은 말을 했어.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야? 4년을 더 기다리자고. 아니면 동거는 하되 혼인신고만 4년 후에 하면 안 될까? 그럼 우리 같이 살 수 있잖아. 준혁이는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지은아, 나 솔직히 말할게. 나 이미 작년부터 결혼하고 싶었어. 내가 시험 준비한다고 해서 1년 기다렸잖아. 이제는 정말 결혼하고 싶어. 우리 부모님도 기다리고 계시고 나도 너무 오래 미루고 싶지 않아. 알아. 미안해. 근데 나도 불안해. 만약에 정말로 뭐? 사주가 맞아서 우리가 이혼한다고. 지은아, 그건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야. 사주가 정하는 게 아니라. 준혁이 말이 맞았어요. 이성적으로는 준혁이가 옳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했어요. 오빠, 그럼 이렇게 하자. 내년 봄에 결혼하되 혼인신고는 좀 미루는 건 어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는 결혼했다고 하는데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라고. 그게 말이 돼? 지은아, 나 솔직히 섭섭해. 내가 나를 믿고 우리 미래를 믿는다면 사주 같은 건 신경 쓰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준혁이가 서운해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저는 엄마와 긴 통화를 했어요. 엄마, 준혁이가 못 기다려줄 것 같아요. 그럼 어떡하니? 엄마, 근데 생각해보면 사주가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살면 되는 거지. 그렇긴 한데. 엄마는 걱정이 돼서 그래. 엄마, 저 결혼할게요. 내년 봄에. 정식으로. 엄마는 한숨을 쉬셨어요. 내가 결정했으면 엄마가 뭐라고 하겠니? 그래도 조심해라. 결혼 생활 잘 해나가고. 다음 날 저는 준혁이에게 말했어요. 오빠 결혼하자. 내년 봄에. 제대로. 준혁이 얼굴이 환해졌어요. 진짜? 지은아, 고마워. 나 정말 잘할게.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우리는 결혼 준비에 들어갔어요. 웨딩홀도 예약하고 드레스도 고르고 신혼집도 알아봤어요. 그 과정이 정말 행복했어요. 사주 이야기는 점점 잊혀져 갔고 저는 역시 사주 같은 건 미신이야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결혼식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봄날에 햇살이 쏟아지는 야외 정원에서 식을 올렸고 준혁이는 저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서약할 때 준혁이가 말했어요. 지은아,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저도 대답했죠. 나도 오빠를 평생 사랑할게. 신혼 1년 차는 정말 꿈 같았어요. 매일매일이 행복했어요. 준혁이는 퇴근하면 항상 집에 와서 저랑 저녁을 함께 먹었고
주말마다 데이트를 갔어요. 부부싸움도 거의 없었어요. 가끔 사소한 일로 토라지는 정도. 오빠, 설거지 좀 해줘. 알았어, 금방 할게. 이런 소소한 일상이 너무 좋았어요. 준혁이 부모님도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고, 우리 부모님도 준혁이를 좋아하셨어요. 명절 때 양가 부모님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것도 즐거웠어요. 신혼 2년 차에는 아이를 가질까 고민도 했어요. 준혁이는 아직은 우리 둘만의 시간을 좀 더 가지면 어때? 라고 했고 저도 동의했어요. 커리어도 좀 더 쌓고 싶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완벽했어요. 저는 가끔 생각했어요. 사주? 역시 그냥 미신이었어.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잖아. 변화는 결혼 3년 차부터 시작됐어요. 아주 미묘하게요. 준혁이 회사에서 승진이 됐어요. 좋은 일이었죠. 근데 그와 동시에 일이 엄청 바빠졌어요. 야근이 잦아졌고 주말 출근도 생겼어요. 오빠, 오늘도 늦어? 응, 미안. 프로젝트가 막바지라 오늘도 야근해야 할 것 같아. 처음에는 이해했어요. 회사 일이니까요. 근데 그게 한 달, 2달 계속되니까 외로워지기 시작했어요. 오빠, 이번 주말에 우리 영화 볼까? 아, 미안. 이번 주말에 골프 약속이 있어. 거래처 사람들이랑. 주말에도 회사 사람들과의 약속이 잦아졌어요. 골프, 회식, 워크숍. 물론 일의 일부인 건 알았어요. 근데 저는 점점 소외되는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 저는 준혁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빠, 요즘 우리 시간이 너무 없는 것 같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 둘만의 데이트를 하면 안 될까? 준혁이는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지은아, 나도 알아. 근데 지금이 중요한 시기야. 이번 프로젝트 잘 마무리하면 다시 시간 생길 거야. 언제? 오빠는 항상 그렇게 말하잖아. 왜 그래? 내가 돈 벌어오는 거 불만이야? 그게 아니라, 난 오빠랑 같이 있고 싶다는 거야. 나도 그러고 싶어. 근데 지금은 참아줘. 응?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뭔가 제가 이기적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준혁이는 점점 더 바빠졌고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어요. 퇴근해서 집에 와도 준혁이는 지쳐서 소파에 누워 TV만 봤어요. 대화도 줄어들었어요. 오늘 어땠어? 그냥 힘들었어. 무슨 일 있었어? 별거 아니야. 그냥 피곤해. 이런 식이었어요. 저는 남편과 같은 집에 살지만 혼자 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결혼 3년 반쯤 됐을 때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저도 모르게 준혁이 휴대폰을 봤어요. 원래는 안 그러는데 그날따라 너무 답답하고 불안해서요. 카카오톡을 열어봤는데 민지라는 여자 후배와의 대화가 눈에 띄었어요. 선배님, 오늘 회식 때 정말 재미있었어요. 나도. 다음에 또 놀자. 네. 다음엔 꼭 선배님 부인도 모시고 와야 해요. 그래야지. 별 내용은 아니었어요. 근데 왜인지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리고 더 올려봤더니 선배님, 오늘 조언 고마워요. 선배님 없었으면 프로젝트 망칠 뻔했어요. 유유천만에. 힘들면 언제든 말해. 선배님은 정말 의지가 돼요. 부인분 진짜 행복하시겠다. 고마워. 근데 요즘 집에서는 눈칫밥만 먹는 것 같아. 에이, 그럴 리가요. 신혼인데 신혼도 3년 넘으면 일상이 되더라고. 이 대화를 보는 순간 뭔가 확 깨지는 느낌이었어요. 준혁이가 저에게는 피곤해 힘들어라고만 하면서 회사 후배한테는 농담도 하고 고민도 털어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준혁이가 집에 왔을 때 저는 물었어요. 오빠, 민지 씨는 누구야? 준혁이가 순간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회사 후배인데. 왜? 오빠 폰 봤어. 준혁이 표정이 굳었어요.
내 폰을 왜 봐? 그게 중요해. 오빠는 나한테는 말도 안 하면서 회사 후배한테는 집에서 눈칫밥 먹는다고 말하더라. 그건 그냥 하소연한 거야. 나한테는 왜 안 해? 나는 오빠 부인이야. 근데 오빠는 나보다 회사 후배한테 더 마음을 여는 것 같은데? 지은아, 오해야. 민지는 그냥 후배일 뿐이야. 그럼 왜 나한테는 말 안 해줘? 요즘 오빠 힘든 거 나도 알아. 근데 오빠는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잖아. 나는 오빠 감정 쓰레기통도 아니고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룸메이트 같은 느낌이야.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크게 싸웠어요. 소리를 지르고 문을 쾅 닫고 그런 싸움이었어요. 그 이후로 우리 사이는 더 나빠졌어요. 준혁이는 더 늦게 들어왔고 저는 더 의심하게 됐어요. 민지와의 관계가 불편했지만 준혁이는 일 때문에 자주 연락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저도 지쳤어요. 매일 불안하고 외롭고 화가 났어요. 준혁이와 대화하려고 하면 싸움만 됐어요. 오빠는 왜 나한테만 차갑게 대해? 내가 언제? 난 그냥 피곤한 거야. 피곤하면 나한테는 짜증내도 돼. 지은아, 제발 오늘은 그만하자. 나 진짜 힘들어. 결혼 4년 차가 되던 해 겨울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회사 워크숍이 있다며 주말에 2박 3일 일정으로 간다고 했어요. 근데 준혁이 SNS를 보니까 민지가 올린 사진에 준혁이가 나온 거예요. 바다가 보이는 리조트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는데 준혁이와 민지가 너무 가까이 서 있었어요. 저는 미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준혁이에게 전화했어요. 오빠, 민지 씨랑 같이 갔어? 응. 회사 사람들이랑 다 같이 온 건데? 사진 봤어. 왜 그렇게 가까이 있어? 지은아, 그냥 사진 찍을 때 그렇게 된 거야. 20명 넘게 같이 왔어. 오빠, 솔직히 말해. 민지 씨 좋아하는 거 아니야? 미쳤어? 무슨 소리야? 그럼 왜 나한테는 안 하는 표정을 민지한테는 해? 지은아, 너 지금 진짜 심하다. 나 일하러 온 거야. 전화 끊을게. 딸깍.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그날 밤 혼자 울었어요. 결혼한 지 4년 만에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리고 갑자기 생각났어요. 엄마가 했던 말이 결혼 4년 차에 큰 문제가 생긴다. 이혼수가 있다.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로 사주가 맞아가고 있었어요. 워크숍에서 돌아온 준혁이는 짐을 풀지도 않고 소파에 앉았어요. 지은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저도 각오하고 있었어요. 응, 하자. 솔직히 말할게.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집에 오는 게 무서워. 내가 뭐라고 할까봐. 항상 의심하고 싸우고. 이게 결혼 생활이야? 오빠도 솔직히 말해봐. 민지 좋아하는 거 맞지? 준혁이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좋아한다기보다는 편해. 민지는 나를 의심하지 않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줘. 근데 너는 항상 따지고 의심하고 그게 너무 힘들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 알았어. 그럼 민지한테 가. 지은아, 나도 힘들어. 오빠가 날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고 매일 불안하고 혼자 사는 것 같아. 이게 결혼이야? 우리 좀 떨어져 있을까?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보자. 시간을 가진다고 뭐가 달라져? 오빠 마음은 이미 떠났잖아. 그날 밤 준혁이는 짐을 싸서 나갔어요. 부모님한테 가 있을게. 며칠 뒤에 다시 얘기하자. 근데 며칠이 한 달이 됐고 한 달이 두 달이 됐어요. 결국 결혼 4년 한 개월째 되던 날 우리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이혼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준혁이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은아, 지금 시간 있니? 네, 어머님. 어머니가 할 말이 있어서 나올 수 있을까?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말을 하실까 싶었는데 만나자고 하셨어요. 카페에서 만난 어머니는 많이 야위셔 있었어요. 제 손을 잡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준혁이 그 애. 민지라는 애랑은 아무 일도 없었어. 네? 어머니가 준혁이한테 따져 물었어. 솔직하게 말 안 하면 연 끊는다고. 그랬더니 민지는 정말 그냥 후배였대. 준혁이가 힘들어할 때 얘기를 들어준 것뿐이고 감정적으로 기댄 건 맞지만 바람을 피운 건 절대 아니래. 저는 눈물이 나왔어요. 그럼 제가 혼자 의심하고 의심해서 이렇게 된 거였나요? 근데 왜 그때 준혁이가 확실하게 말을 안 해줬을까요? 그게 준혁이도 서운했나 봐. 내가 자기를 믿지 못한다는 게 남자 자존심도 있고 어린애들이지 뭐.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의심만 하고. 아니야, 지은아. 준혁이도 잘못했어. 일에만 빠져서 너를 소홀히 했으니까. 어머니가 봐도 그 애가 너무했어. 근데 어머니는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준혁이가 너무 후회하고 있어. 매일 술 먹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 애도 힘들어 하더라. 근데 자존심 때문에 내게 먼저 연락을 못하고 있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매일 준혁이 생각을 했어요. 혼자 있으면 눈물이 났고 밤마다 우리의 좋았던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어머님, 근데 이미 늦었어요. 우리 이혼했어요. 늦지 않았어, 지은아. 아직 너희는 젊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금이 간 그릇은 다시 붙여도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문득 옛날 일기장을 꺼내봤어요. 결혼하기 전에 썼던 일기. 오늘 엄마가 사주 이야기를 또 꺼내셨다. 4년 후에 결혼하래. 근데 나는 준혁이를 믿는다. 우리는 사주 같은 거에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때의 저는 자신만만했어요. 사랑만 있으면 뭐든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근데 결과는 정확히 4년 만에 이혼. 사주가 맞았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사주를 의식한 나머지 스스로 불안해져서 결혼을 망쳤던 걸까요? 이혼하고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사주가 맞았나요? 어쩌면 맞았을 수도 있어요. 정확히 4년 만에 이혼했으니까요. 근데 생각해보면 사주 때문에 이혼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를 소홀히 했고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의심과 불신이 쌓였기 때문이에요. 만약 제가 사주 이야기를 처음부터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어쩌면 준혁이가 민지와 편하게 지낸다는 걸 알아도 회사 후배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사주 이야기 때문에 항상 불안했어요. 혹시 정말 4년 만에 뭔가 생기는 건 아닐까? 그 불안감이 저를 예민하게 만들었고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결국 사주가 맞아서가 아니라 제가 사주를 믿었기 때문에 스스로 불행을 만들었던 거예요. 어느 날 친구를 만났어요. 대학 때부터 알던 친구였는데 제 이혼 소식을 듣고 연락이 왔어요. 지은아, 너 괜찮아? 응. 이제 좀 괜찮아. 근데 솔직히 물어봐도 돼? 너 결혼하기 전에 사주 봤다며? 그게 맞았던 거야?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맞았다기보다는 내가 그걸 너무 의식해서 스스로 망친 것 같아. 그럼 후회돼? 사주 무시하고 4년 후에 결혼할 걸 그랬어? 아니,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준혁이가 안 기다려줬을 것 같거든. 그리고 4년을 더 기다렸다고 해서 우리 문제가 해결됐을까? 잘 모르겠어. 그럼 넌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해? 우리가 서로한테 솔직하지 못했던 건? 준혁이는 회사에서 힘든 걸 나한테 말 안 했고 나는 불안한 걸 준혁이한테 제대로 말 안 했어. 그냥 의심만 하고 따지기만 하고. 그게 문제였던 것 같아.
친구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지은아, 너무 자책하지 마. 결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 준혁이도 잘못이 있어. 응, 알아. 근데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 난 다르게 행동할 것 같아. 더 솔직하게, 더 믿고. 이혼하고 1년이 지났어요. 지금 저는 33살이에요. 가끔 준혁이 소식을 들어요. 공통 친구들을 통해서요. 준혁이도 여전히 혼자라고 해요. 민지와는 아무 일도 없었고 지금은 회사도 옮겼대요. 가끔 만약을 생각해요. 만약 우리가 그때 헤어지지 않았다면, 만약 제가 좀 더 믿어줬다면, 만약 준혁이가 좀 더 저를 챙겨줬다면, 근데 만약은 의미가 없어요.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요. 요즘은 혼자 사는 삶에도 적응했어요.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도 자주 만나고 취미 생활도 시작했어요. 요가도 배우고 그림도 그리고 어쩌면 이혼이 제게 필요한 과정이었는지도 몰라요. 스스로를 더 잘 알게 됐고 뭐가 중요한지 깨달았으니까요. 가끔 준혁이 생각이 나요. 여전히 사랑했던 사람이니까요. 미운 정, 고운 정 다 있죠. 근데 이제는 원망하지 않아요. 준혁이도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우리는 그저 서툴렀던 거예요. 얼마 전에 준혁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지은아, 한번 만날 수 있을까? 1년 만에 연락이었어요.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에서 만난 준혁이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좀 더 성숙해 보였고 동시에 피곤해 보였어요. 잘 지냈어? 응, 나름. 오빠는? 나도. 그럭저럭.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한때는 그렇게 편했던 사이인데 이제는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지은아, 미안해. 내가 너무 부족했어. 나도 미안해. 내가 너무 의심했던 것 같아. 아니야. 내가 너를 소홀히 했으니까 그럴 만했어. 돌이켜보면 내가 너무 일에만 집중하고 너한테는 신경을 안 썼어. 우리는 한참을 얘기했어요. 후회했던 것들, 아쉬웠던 것들, 미안했던 것들. 그리고 마지막에 준혁이가 물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빠, 우리 좋은 추억으로 남기자. 다시 만나면 또 같은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우리는 그냥 인연이 아니었던 것 같아. 준혁이는 슬픈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겠어. 근데 지은아,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내가 못났던 거야. 오빠도 좋은 사람이야. 우리가 서로 안 맞았을 뿐이야. 헤어지면서 우리는 포옹했어요. 마지막 포옹이었어요. 그리고 각자의 길을 갔어요. 요즘은 혼자 사는 삶에도 적응했어요.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친구들도 자주 만나고 취미 생활도 시작했어요. 요가도 배우고 그림도 그리고 어쩌면 이혼이 제게 필요한 과정이었는지도 몰라요. 스스로를 더 잘 알게 됐고 뭐가 중요한지 깨달았으니까요. 가끔 준혁이 생각이 나요. 여전히 사랑했던 사람이니까요. 미운 정 고운 정 다 있죠. 근데 이제는 원망하지 않아요. 준혁이도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우리는 그저 서툴렀던 거예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사주든 타로든 운세든 그게 뭐가 됐든 그건 그냥 참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주가 아니라요. 제가 4년 만에 이혼한 건 사주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사주를 너무 의식한 나머지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소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준혁이가 저를 소홀히 한 것도 문제였고 제가 불안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것도 문제였어요.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다르게 행동할 것 같아요. 사주 이야기는 그냥 엄마의 걱정으로만 받아들이고 준혁이를 더 믿고 제 불안을 솔직하게 말하고 더 많이 대화하고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